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에서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해서 대검에 압수수색을 나섰다는 건데요. 언론을 통해 방금 전에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5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방해했다며 당시 이성윤 고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그리고 기소 이튿날 그 공소장 내용이 사진 파일 형태로 퍼지면서 공소장 유출 논란이 빚어진 거죠. 이후로 공수처에선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걸 두고 공수처 압수수색이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웃긴 건 검찰이 압수수색 나서는 건 당연한 거고 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표적 수사입니까? 아무쪼록 많은 시민들이 공수처가 제발 성과 좀 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운명도 사실상 끝이나 마찬가지기에 필사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윤석열 씨가 또 황당한 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을 친일, 반일로 갈라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를 대놓고 디스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결국엔 일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먼저 황당한 논리 앞세우면서 수출 규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냥 멀쩡하게 외교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반일운동이 벌어진 겁니까? 이런 인간이 한일 양국의 셔틀 외교 채널을 조속히 열겠다고요? 열고 뭘 할 겁니까? 과거사 문제 그냥 넘어가자고요? 실제로 출마 선언할 때도 죽창가 부르다 한일 관계 여기까지 왔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서 많은 비판을 불러온 바도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간단히만 요약해보면 국가 간, 국민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야 하는 건 맞는데, 다만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 국가 간, 국민 간의 사회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현실 정치 세력이 해결할 문제와 사회경제 문제는 각자의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피해자들의 주된 입장은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과도 전혀 안 하는 일본을 두고 이걸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언제든 똑같은 일을 다시 당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뚜렷한 원칙과 소신을 밝힌 이재명 후보와 두루뭉술하게 일본이랑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윤석열,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최근에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들과의 행사에서 차별금지법이 결국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참고로 현재 가장 주목받는 차별금지 법안은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췄는데, 저런 식으로 윤석열 씨는 형사법 집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전혀 현안에 대해서 숙지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터무니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엉뚱하게 개인의 자유 침해 타령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씨의 저런 논리는 혐오 발언을 개인의 자유로 취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경원 씨랑 왜 저렇게 죽이 잘 맞는지 너무나 이해가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일베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서 일베 옹호까지 했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나경원 씨는 나베라고 댓글 달았다고 네티즌 170명을 고소하기도 했었죠. 오죽 답답하면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창달 씨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드디어 TK 보수도 이재명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 꼬라지가 얼마나 개판이면 45년간 보수한 사람이 당을 등지냐. 그만큼 국민의힘은 답이 없다. 예전 한나라당 시절을 떠올려선 안 된다는 거죠. 저 박창달 씨는 홍준표 의원의 캠프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홍준표 씨는 황당하지만 비난할 수 없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 측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최근에도 윤석열 씨는 홍준표 씨가 2030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는 걸 귀엽고 화끈해서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얼마나 많은 설명을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홍준표 씨는 당연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토론할 때 보면 공격적으로 하셔도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다. 이게 윤석열 씨가 홍준표 씨한테 할 얘기입니까? 청년의 꿈 플랫폼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올라오자 홍준표 의원은 버릇없다, 이렇게 짧은 답변을 남겼는데, 나이로 보나 기수로 보나 윤석열 씨가 저렇게 함부로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시민들도 윤석열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싼 티가 난다. 이러니까 홍준표 씨가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거 아니냐? 조목조목 이런 점이 좋아서 라고 설명하면 될걸 말빨이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퉁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당시 어깨를 툭 치는 모습은 정말 많은 국민들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딸 특혜 채용 논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씨가 선대위에 합류한 것은 청년들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게다가 조수진 씨 결국 막말로 논란에 휩싸였네요. 심지어 해당 보도를 한 게 TV조선이라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고요. 국민의힘 관계자도 정치적 표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표현이 과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황당한 건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해당 글은 공보단장으로서가 아니라 조수진 개인의 의견을 SNS에 쓴 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황당한 마음에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과거 고민정 의원에게 후궁 발언했다가 역풍 맞고 사과한 적도 있고 곽상도 옹호하다가 논란을 키운 적도 있죠. 사람 본성 어디 안 간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저런 사람이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인데다 최근 윤석열 선대위 공보단장까지 맡았다는 게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논란이 확산되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선대위에선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고 있고요. 조수진 씨가 왜 어둠의 민주당이라는 이야기를 듣는지 국민의힘은 아직도 모르나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열일하길 바라고요. 결국 저런 사람을 내쫓지 않는다는 것은 윤석열 선대위나 국민의힘이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공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참고로 현재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 일정으로 오늘 광주로 가신다고 합니다. 29일까지 광주 전남에서 중요한 일정을 소화하실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주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전두환이 죽고 호남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 생각하기에 더더욱 중요한 일정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는 저렇게 발로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데 윤석열 선대위는 점점 살만 찌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불만이 내부에서도 폭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청년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는 저렇게 현장 행보를 보이고 심지어 무섭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를 귀엽다고 표현하는 등 그냥 청년들 버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내부에서도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도대체 국민의힘이 2030 청년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뭘 하고 있냐? 메머드급 경륜형 선대위로 빠른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냐? 오죽하면 윤석열 후보는 72세 선대위로 국민에게 뭘 보여주겠다는 건가? 라는 한 언론사 사설까지 올라올 정도 아니냐? 라고 내부 저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윤석열 씨가 저렇게 현장을 돌아다닌다고 한들 말실수나 하고 준비해간 대본이나 열심히 읽겠죠? 애초에 후보 자체가 비교도 안 된다 생각하고요. 언론이 열심히 띄워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